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을 함께 풀이해 볼게요. 자, 23번 이항 정리 문제가 되어 있고요.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 4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을 2번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에 해당되는 거는 4번을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개수는 6시 2에 해당되는 개수가 붙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6시 2 계산해 보면요 1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x 4제곱 곱하기 16입니다. 15 곱하기 16을 계산해 주면 240이 나와요. 그래서 x 4제곱의 개수는 240,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24번이에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같은 세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PA의 값을 구해볼 텐데 우선 요 세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하죠. 조건 확률을 PA 바 B라고 한다면 우리는 PB분의 PA 교비라고 우리는 개념을 알고 있죠. 마찬가지 우변이요. 자, PA분의 PA 교비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등식이 성립하는데 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분모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PA하고 지금 PB가 같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이요. 자, 우리는 A와 B의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념 볼까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거기서 PA 교비를 한번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대로 넣어볼 텐데요. 좌변은 1이고요. 자, PB가 PA하고 똑같으니까 PA 더하기 PA, 그래서 2PA라고 쓸 수 있겠죠. PA 교비는 4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2PA가 마이너스 4분의 2 하면 4분의 5. 그러면 양변 2분의 1 곱해줄까요? 그러면 PA가 8분의 5에 해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8분의 5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24번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인스턴트 커피 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A 제품 한 개의 중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변수로 한번 놔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는 평균이 9,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x는 nm 시그마 제곱, 평균이 9, 표준 편차가 0.4.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면 B 제품 한 개의 중량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거는 다른 변수니까 y라고 두도록 하죠. 자, y 또한 우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이 20이요. 표준편차가 1에 해당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회사에서 생산한 A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중량이, 그러니까 X를 얘기하는 거죠. 그 X가 8.9 이상, 바로 9.4 이하일 확률,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이 확률하고요. B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중량이니까 Y를 얘기하는 거죠. Y가 19 이상 K 이하가 될 확률, 이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요 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K 값을 구해볼 텐데 X와 Y 변수가 다르니까 그래요. 바로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Z로 표준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였어요. 8.9에서요 9를 빼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 마이너스 0.1이 되겠죠. 자, 우선 써볼까요? 그냥 이렇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자, 9.4도 표준화 시켜주면 9.4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 표준화 시켜보죠. 자, 19에서 20 뺀 다음에 표준 편차 1로 나누고요. 자, K에서 20을 빼고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0.1인데 0.4로 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소수로는 마이너스 0.25가 되겠죠.
됐어요. 자, 요가 계산하면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상 바로 k-2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이 같다라는 건데 우리가 z라는 표준 변수를 좀 생각해 보면요. 표준 정규 분포 특징을 확인해 보면 좌우 대칭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평균이 얼마? 그래요. 바로 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 마이너스 1에 좀 맞춰줄 거예요. 즉 마이너스 0.25부터 자, 여기 1까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요. 자, 요 부분의 넓이를 뜻하는 게 바로 요 좌변의 확률이 되겠죠. 자, 대칭성에 의해서 2를요 반대표 넘기면 마이너스 1로 넘어갈 거고요. 요 마이너스 0.25는 0.25로 넘어가서 기존에 있는 요 넓이와 같은 넓이 빗금 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즉 마이너스 1에서 0.25까지와 똑같아요. 자, 요 좌변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서 0.25까지 하고 같다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일치하게 만들었으니까 요 k-20이 바로 0.25가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따라서 k는 20.25에 해당되는 값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원순혈 나와 있는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모양의 탁자에 일정 간격으로 둘러앉는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요 바로 우리는 6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분자의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볼 텐데 어떤 사건인가 봤더니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가 이웃할 수도 있겠고요. 자, 또는 A하고 C하고 이웃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선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볼 텐데 그러면 A, B를 마치 이렇게 한 사람처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B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요 A, B를 한 사람 보면 6명. 6명을 원탁에 나열하면 5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B가 자리 바꾸는 경우 이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AC가 이웃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A하고 C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주의할 게 있죠. 우린 또는 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중복해서 생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A가 B하고 이웃하면서 C하고까지 이웃하는 경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B, C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경우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ABC를 한 사람으로 보자면 ABC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있어요. 그럼 ABC까지 해서 한 묶음해서 5사람을 원에 나열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4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자, 근데 주의하실 건요. A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양 끝에 있는 B, C만 자리 바꾸게 할 수 있죠. 그래서 2 팩토리얼. 요거는 자, 앞서서 여기서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한번 빼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요겁니다. 자, 단순 계산이니까요. 요 계산 해주시면 5분의 3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자, 그래서 5분의 3 나와 있는 우리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는 0, 1a고요. 각각의 확률이 주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주어진 등식을 만족한다 가지고요. 여기서 a 값을 좀 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분산이겠죠. 그럼 양변 그냥 제곱하고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분산을 구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양변 제곱했습니다. 자, 표준편차 제곱이니까 바로 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식 좀 더 간단히 한 다음에 해볼까요? 분산은 제평 빼기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죠. 좌변은요.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기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자, 등식 갖다 해봤더니 이제 제곱의 평균 좌변에 남겨놓고 요 평균이 좀 넘어가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변 우변 이제 계산해서 요 미지수 a 값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제곱의 평균을 따로 한번 구해 봅시다. 제곱 평균이니까요, 각각 변수 제곱해 주세요. 0제곱 0, 1제곱 1, a제곱 여기까지. 자,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 변수의 확률 곱해 더하는 거였죠. 0 곱하기 10분의 1은 0이고요.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제곱에 5분의 2 곱하니까 5분의 2 a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통분해 놓을게요. 그래서 10분의 5 더하기 4a제곱,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 되겠고요. 자, 우변에 이제 평균의 제곱이 있으니까요, 평균 한번 구해보자고요. 곱하고 더해주면 되죠. 이건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2분의 2라고요. 5분의 2a, 이게 평균인데 이거의 제곱이에요. 자, 역시나 괄호 안에 통분해주면요, 10으로 통분 가능하겠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전개하자고요. 자, 100분의, 자, 보시면 16a 제곱 더하기 40a 더하기 25가 됩니다. 됐어요. 자, 요 두 개를 요 주어진 등식에 넣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a에 관한 2차 방식이 되겠죠?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4a제곱 마이너스 40a가 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4a로 묶어주잖아요. 다음과 같이 나와. a가 0이거나 10인데 지금 보면 a가 1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10인 거 확인이 되죠. 자, 10인 상태에서 이제 제곱의 평균하고 평균 보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봐봐요.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a에다가 1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400 바로 5가 나와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 있죠. 아까 평균을 제곱했으니까 제곱한 것만 빼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거요. 10분의 5 더하기 4a가 평균이 되겠고요. a에다 10 대입하면 10분의 45가 되겠죠. 자, 요 두 개를 더하자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요 값은 10분의 405에서 45 더하니까 450. 자, 약분하고 나면 45네요. 45 나와 있는 3번, 5번이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이에요. 1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합니다. 이때 3개의 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요. 합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조건. 자, 곱이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이 3개의 수 뽑은 것 중에서 5의 배수가요, 적어도 1개 포함되어 있으면 되죠. 1개 이상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의 배수가 포함되지 않게끔 뽑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게끔 뽑아줘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조건이죠. 합이 3의 배수다. 이 조건이요. 자, 우리가 많이 보게 된 조건이죠. 자, 이거는 수 분류에서 접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숫자를 좀 수분류해야 되는 거죠.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 즉 3의 배수들을 S0이라고 놓고요. 나머지 1인 것들, 나머지 2인 것들 이렇게 세 집합으로 분류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1서부터 1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들 골라보면 3, 6, 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수들이요. 1, 4, 7, 10이 되겠죠.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인 수들 2, 5, 8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우선은 합이 3의 배수다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뽑아 보자고요. 자, 합의 3의 배수가 되게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였죠? 3의 배수 3개 뽑으면 되죠? 이렇게 순서상 좀 묶어 놓을게요. 그럼 합이 3의 배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 수들 3수를 뽑아도 111 더하면 3이니까 3의 배수가 되죠. 자, 나머지가 2인 수들을 3개 뽑아도 됐었어요. 그쵸? 2 더하면 2 3번 더하면 6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3수 더해주면 3의 배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죠? 그래요. 바로
자, 이렇게 각각의 집합에서 하나씩 뽑아서 더해주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합이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건데 5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게끔 뽑아줄 거예요. 자, 우선 가보자고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뽑는 10C3이 되겠고요. 자, 이제 분자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 3의 배수 3개를 뽑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3, 6, 9를 뽑는 건데 이거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5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되어 있는데 3, 6, 9는 5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의 배수를 좀 동그라미 쳐놓으면 10 보이고요. 5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뽑을 수가 없고요. 자, S1에서 여기 4개의 수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예요. 대신 10은 반드시 포함해서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갔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수 뽑을 건데 10은 무조건 뽑아 놓고요. 그럼 나머지 요 3개의 수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3C2에 해당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요게 3C2예요. 자, 그다음에 S2 집합에서 3개, 요거 3개 그대로 뽑으면 5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곱이 5의 배수 되죠. 그래서 3C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각각의 집합에서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그런데 요 동그라미 친 5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돼야 돼요. 그럼 뭐 5가 하나 포함되든 10이 하나 포함되든 둘 다 포함되든 이렇게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자, 이런 경우면 그래 6건으로 해결하면 되죠. 즉 5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돼야 되는데 5의 배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쌤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자, 우선 S0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3C1이요. 뭐 그냥 세 가지라고 쓰겠습니다. 자, S1에서 넷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4C1, 4요. 자, S2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러면 3C1, 3 이렇게 해서 그냥 골랐는데 이 중에 안 되는 것만 빼자고요. 즉 5의 배수 포함 안 하는 거. 즉 10도 5도 포함 안 하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골라서 세 가지. 자, 여기서 중에서 하나 골라봐. 1, 4, 7 중에서 고르니까 세 가지. 자, 2하고 8 중에서 골랐던 거죠. 2C1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요, 바로 120분의 분자가 22가 나오고요. 자, 2로 약분하면 60분의 1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60분의 11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9번 보도록 하죠.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거죠. 자, 한 장을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어요. 그 다음에 또 꺼내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 시행을 4번 반복해서 확인한 4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평균 x바가 4분의 11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뽑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뽑은 수, 세 번째 뽑은 수, 네 번째 뽑은 수. 자, 복원 추출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뽑은 4개의 수가 있을 텐데, 자, 요 4개의 수를 더해서요, 우리가, 잠시만요, 다시. 자, 4로 나눠주면 평균이고 그게 표본 평균이잖아요. 그게 바로 x바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게 4분의 11이다 이렇게 되기 위한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4, 4 없애고 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뽑은 수의 합이 11이 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뽑은 요 4개의 수합이 11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텐데, 우선 확률이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부터 보자고요. 자, x1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고를 수 있고요. 그쵸? 요 순서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전체 순서 개수는 얘가 될 수 있는 건 6개, 또 복원 추출이니까 6개, 6개, 6개. 그래서 6의 4제곱에 해당되는 순서상이 나오겠죠.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자, 이제 분자에 들어갈 건 뭐냐? 요 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야. 요걸 한번 세볼 거예요. 자, 중복조합으로 셀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중복조합 바로 세면 또 안 되는 경우를 또 빼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다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면 그냥
그냥 순서상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둘 다 풀이가 가능해요. 쌤은 그냥 순서상으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합이 11이 되는 순서상을 볼 텐데, 자, x1이 제일 클 때부터요. 6이 제일 큰 거죠. 자, 6이 제일 컸다. 그러면 여기가 5가 들어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나머지가 0이 되니까 최소한 1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x2가 4일 수도 없어요. 6하고 4, 그럼 벌써 10이어서 나머지 하나 0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일 큰 거는 6, 3, 1,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대로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요령이죠. 순서상이요. 자, 이제 숫자를 좀 줄여갈 겁니다. 3을 줄여서 2 이렇게 하면서 하나 줘서 6, 2, 2, 1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좀 이따 셀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가장 큰 수가 이제 5로 시작하는 거 순서상 보면 5, 4, 1,1에서요. 숫자 하나씩 줄여가 볼게요. 4를 3으로 줄이면서 하나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3도 하나 줄여보죠. 2로 줄이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는 없죠? 그래서 제일 큰 수가 이제 4인 순서상으로 갑니다. 4, 4, 2,1 되겠고요. 자, 이제 또 숫자를 줄여보면 4, 3, 3,1이요. 자, 이제 3을 또 줄여서요. 2,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제일 큰 수가 이제 3인 경우요. 3, 3,2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 좀 다시 쓸게요. 여기까지 더는 순서상이 없네요. 이거야. 자, 이게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인데요. 각각 이제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니까, 자, 여기 같은 수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열해 보면 같은 것인 수열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고요. 이게 12개입니다. 자, 그럼 요 12개에 해당되는 순서상이 몇 개나 있냐? 자, 같은 숫자 두 개 있는 거 하나, 둘, 여기 2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개네요. 그쵸? 그래서 12개가 나오는 건 전부 다 뭐 이거 다 쌤이 파란색으로 한 거 12개씩 나오겠죠? 12개가 6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 파란색 말고요. 이거 볼까요? 요거는 지금 그대로 숫자 다 다르죠? 그래서 4 팩토리얼이 되어 있고요. 이건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얘밖에 없네요. 24. 자, 또 하나 종류 남은 거 보니까 2 이렇게 수 똑같아요. 세 개가 똑같으니까 굳이 뭐 이제 같은 거 순위를 해보면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눠서 4가 되겠죠. 자, 이런 게 여기도 하나 있고요. 요 맨 아래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4는 두 번 나오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계산해서 약분까지 해 주셔야 돼요. 그럼 162분의 13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분모 분자 더하는 거잖아요. 175가 바로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75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번인데요. 바로 합성함수의 함수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쌤은 지금 설명할 건데 혹시라도요, 이게 좀 다소 심화 유형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함수개수 너무 어려운데 라고 설명을 듣고도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굳이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할 생각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쌤 채널에 보면요, 합성함수의 개수 총정리라고 해서 있습니다. 한 쌤이 기억에는 뭐 한 30분 가량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강의를 특강식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번 풀이를 할 텐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쌤이 요 아래 있잖아요. 아래 강의 설명란에다가 그 강의에 해당되는 주소를 좀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그거 타고 들어가가지고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다시 본 다음에 요 풀이 선생님 풀이를 따라오면 아, 왜 저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우선 합성함수의 함수개수를 풀 줄 안다,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 라는 가정하에 쌤은 지금 바로 풀이합니다. 자, x가 있고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 거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x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1, 2, 3, 4, 5가 1, 2, 3, 4, 5의 대응이 되는 거를 보는 게 F입니다. 자, 이 대응을 그대로 갖다 동일한 F니까요. 그대로 갖다 이렇게 붙여주고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F 합성 F를 보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 F의 치역을 A 집합, 합성함수의 치역을 B 집합이라고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에서요, 바로 치역인 A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 이하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A집합이나 B집합이나 원소 개수는 같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는 없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케이스 첫 번째,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즉 A집합도 B집합도 1개인 경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왜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A집합을 한번 골라봐야 되겠죠. A집합에는 치역, 원소 1개 들어가야 되니까 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1을 골랐다, 즉 OC1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로 하나 고른 거예요. 자, 그러면 1이 치역이에요. 얘로만. 그러면 1, 2, 3, 4, 5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로만 다 가야 되죠. 그래야지 1이 치역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되나요? 안 돼요. 1이 1로 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합성함수 생각하기도 전에 안 되는 경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원소 2개, 즉 치역의 원소가 2개고요. 합성함수의 치역도 원소가 2개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 해당되는 치역을 골라줘야 되겠죠. 원소 2개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요, 2개 고르시면 돼요. OC2. 그래서 쌤은 2라고 2를 골랐다고 칠게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합성함수의 치역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래 함수 f의 치역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요를 쌤은 설명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쵸? 그래서 요거 쌤이 강의 올려놨으니까 왜 그런지 차근차근 다 개념 설명하는 특강이 있어요. 그걸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B는 이제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개념을 안다는 가정하에 쌤은 설명합니다. 근데 원수 2개니까요. 사실 둘은 같을 수밖에 없죠. 원래 B는 A의 무조건 부분집합인데 원소 개수가 같아? 그러면 A하고 B는 지금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2가 여기가 치역인데요. 요 중간에 요 1, 2가 결국에는 선택하는 수, 그게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인데 그것도 1, 2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 2가 1, 2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면 안 되니까 1은 알아서 2쪽으로, 2는 1루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 쌤은 이제 보통 개념 설명할 때 이거를 1차적인 대응, 1차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차적으로 이제 3, 4, 5를 보내면 돼요. 3, 4, 5가 갈 수 있는 거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죠. 이 치역으로 어디든 가도 상관없습니다. 원소 하나당 2군데. 1 아니면 이 두 가지 선택권인데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OC가 10이고요. 2의 세제곱 8이죠. 그래서 80개의 함수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자, H집합의 원소 개수가 이제 3개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A도 B도 원소 개수가 3개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집합에 들어갈 수 골라보죠. 5개 중에 3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 2, 3을 골랐다라고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가 치역이고요. 이게 치역입니다. 자, 그러면 요 1, 2, 3이 결국 1, 2, 3한테 가야 돼요. 그쵸? 요런 상황이요. B도 1, 2, 3이야죠. 원소개수 똑같으니까 이렇게요. 자,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대응되면 안 돼요. 그러면 1 보고 먼저 가라고 할까요? 자, 1 너 가봐. 그러면 1한테 못 가고 2 아니면 3.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2군데. 그 중에서 하나. 자, 1이 2로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죠. 자, 그러면 남은 2, 3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자, 3이 3으로 못 가니까요. 3은 자연스럽게 1루밖에 못 가고요. 자동으로요.
자, 그 다음에 2는 3으로 밖에 못 가죠. 그쵸?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냥 첫 번째 1이 너 어디로 갈래? 자, 1로 못 가니까 2 아니면 3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차 대응 들어갑니다. 4, 5 너 어디로 갈래? 그러면 치역인 1, 2, 3으로 밖에 못 가요. 그래서 4 갈 수 있는 거 3군데, 5도 3군데,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5C3 바로 5C2하고 똑같죠. 10이고요. 10 곱하기 2 곱하기 9 그래서 180이 됩니다. 자, 180하고 80 더해서 26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6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개념을 모르는 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까다로웠을 텐데 사실 쌤 특강 그 합성함수 개수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합성함수 치고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게끔 정리는 합성함수에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과 통계 주어진 문항들 다 함께 풀어봤고요. 자, 복습 잘 해서요. 마지막까지 힘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